지금 김준하 전문가 복습하고 있네요. 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검증 과정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 시간이 좀 지나고 뒷부분 말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예습도 곁들일 예정입니다. 김준하 전문가와 투자 스타일이 좀 맞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 고민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모로 예쁜 말들 좀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칭찬을 해주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마음 예쁜 시청자분들이 가득가득하니까 저는 처음인데요 하시면서 좀 낯설어하지 마시고 많이 반겨드립니다. 생소해하지 마시고 글 한번 올려주세요. 저희가 모두 이렇게 또 따뜻하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많이 환영을 드리니까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02321-8200번 전화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네네.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고바오랩이요. 고바이오랩. 네. 네, 얼마에 사셨어요? 24,500원에 15%. 24,500원에 15%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그 사이에는 그 15%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구입할 때 45,000원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추가 하다가 단가가 네. 그래서 이번에 전번에 조금 올라왔을 때 14,000원, 13,500원에 네. 한 15%를 팔아버렸어요, 그냥. 손해보고. 네. 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15%예요.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단가를 매수를 해서 나와야 되는지 이대로 그냥 수리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사실 뉴스도 많지 않고 요즘에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이 종목 어떤 부분 보고 들어가셨어요? 글쎄요, 그때는 프로바이오스? 그쪽이군요. 네네, 그쪽에 저도 그걸 먹고 있고, 그래서 좋아서, 셀트론하고 또 같은, 해서. 그렇군요. 저희가 많이 좀 기억을 더듬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 원도 하회하고 있고, 좀 오랜 기간 시청자님 포트폴리오에 아픈 손가락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좀 손실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게요. 끊지 마세요. 네. 예.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우리 시청자님 오래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4만 원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참 몇 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지 나오는 가격입니다. 한 2021년 이때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이에 이미 또 한 차례 손절도 하셨대요. 손절하셨고 나머지 15% 비중 평균 매수 단가 24,500원. 사실 지금 반토막 이상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님? 네, 확실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다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대응하는 것은 투자자의 영역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 역시도 제약바이오를 전문적으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바이오랩이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성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투자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어떤 업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투자분들이 어떤 게 난이도가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수급이 몰리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DC나 이중 접합, 이중항체, 아니면 FDA, 아니면 그냥 중간에서 기술 개발해가지고 기술 이전하는지, 아니면 임상까지 진행해가지고 시판까지 가는지,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 아니면 mRNA 이런 정말 어려운 단어도 있죠. 하지만 이 단어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이 단어들마다 기술 난이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 접근을 해야 될지 기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리스크가 덜해서 투자분들이 좋아하는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일단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바이오라고 해가지고 어떤 세균과 이런 백신 이쪽을 이용하는 사업이고요.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무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조금 많이 오래 걸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시청자분께서 다 아세요.
이 고바이오랩이 셀트리온과 관련이 있는 협력사라는 사실을요. 그 다음에 다행인 점은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지만 기술특례 상장으로 2020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2027년까지 흑자로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상장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행히도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대응을 할까라고 판단되는데 저는 제 아무리 제가 만약 이 자리를 떠나고 갑자기 고바이오랩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가 뭐 시판이 돼가지고 3일 연속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고바이오랩은 일단 매매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 아껴놨던 현금은 신규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서 해지를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했던 당시는 사실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다 올라갔던 시를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22년 3월에 강세를 보일 때는 이 고바이오랩이 만든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정부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에 8년간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수혜주로 분류가 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2024년 초반에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유는 셀트리온 합병이기 때문에 관계사 관점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셀트리온이 합병 이후에 바이오시밀러나 뭐 진펜트라 이런 관련 추가적인 모멘텀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나와서 부각받았을 때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 진행해서요. 손절가는 조금 너프하게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7,600원, 1차 목표가는 11,300원, 2차 목표가는 13,600원 잡고서 만약에 셀트리온 관련 이펙트가 너무 강했다라고 하시면은 뭐 일단 3차 목표가는 19,800원 잡고서 막 변동성이 막 이걸 상가 간다.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땐 꼭 진시진에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좀 손절은 불가피한데 반등을 활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팁을 드렸습니다. 좀 속이 답답하셨을 텐데, 물론 수익 나는 솔루션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힘내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게 너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네.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기술 특례여서 괜찮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잘 주셨어요. 네. 토마토 증권 애청갑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바이오랩입니다. 한 가지만 아시면 되셨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이 종목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괜찮다라는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또 공감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뭐 굳이 가격 전략이 아니더라도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좀 없으시다, 불안하다 하시는 부분 이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니까 마음 편하게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같은 장에서 LG노텍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요 하셨는데 라라님이 또 종목을 이렇게 LG노텍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울랄라 제주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종목 고민 있어서 들러주신 것 같고요. 행복한 하루님은 또 매수 고민 중이시라고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 토마토 증권 통해서는 다양한 진단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내에 이 동일한 종목을 또 봐드리기보다는 많은 분들 봐드리려고 저희가 앞서서 봐드린 종목군들은 친절하게 또 영상 주소까지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해봤고요. 다음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일찌감치 올려주신 분, 오늘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도 장기입니다. 워닝 머티리얼 주고요. 이 종목 거의 3년을 들고 계셨대요. 33,369원이 매수가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13%. 이제 빨간불 들어왔어요 하셨습니다. 기다리다 팔아버릴까도 했는데 반도체 시장 좋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봤습니다. 욕심부린 걸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매주콩맘님의 종목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다른 반도체주 대비로 조금은 느린 감도 있고 뉴스도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3년 만에 빨간불 들어오셨다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원금 회복됐으니까 나와야 될지 아니면은 3년치의 수익을 좀 볼 수 있을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확실히 워닝 머티리얼즈를 보면서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고요. 최근에 뭐 CXL이나 온디바이스 AI, 뭐 HBM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투자분들도 2차전지만큼 눈이 높아지실까 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 워닝 머티리얼즈 기업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반도체 전구체용 가스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닝 머티리얼즈, 이 워닉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매출이 삼성으로부터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매출처가 삼성이다 그런 거죠. 실적을 보면은 소재 기업답게 조금 훼손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에 상당히 잘했지만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실적 훼손이 일부 발생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적자까지는 돌아서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 패키징이 아닌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업황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요 정도 실적은 기록할 수 있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트를 보더라도 삼성전자랑 닮았어요. 2020년, 2021년 정말 삼성전자가 엄청난 실적을 파죽지세를 보여주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딱 22년 중반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 이제 기준 금리를 조금 올려야겠다 이런 기대가 이제 우려가 생기면서 좀 낙폭을 기록을 하다가 다시 한번 더 최근에 뭐 HBM이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워닝 머티리얼즈에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아쉽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주반도체, 뭐 네오셉, 엑시콘,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대장급 종목들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나서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뭐 워닉 IPS나 뭐 워닉 QNC, 워닉 머티리얼즈 이렇게 삼성전자랑 관련 있는 워닉 계열사 괜찮다.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실적은 다소 아쉬웠지만 DB금융투자에서도 올해 메모리 업황 회복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뷰가 있고요.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고객사발 수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급 동향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은 약수익권으로 전환이 되셨기 때문에 TS 구간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S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33,500원이면 매수가에서 꺼내게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38,000원, 2차 목표가는 41,000원 잡고서 나쁜 종목은 아닌데 이제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죠. 나는 변동성 강한 종목이 좋습니다. 라고 하시면 좀 짧게 마무리하고 다른 종목을 스위칭. 나는 매매를 잘 못합니다. 라고 하시면은 워닝 머티리얼즈나 워닝 그룹주 괜찮아 보인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주콩맘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나는 좀 짧은 매매 이런 거 잘한다. 그리고 그게 내 성향에 더 잘 맞다 싶으시면은 다른 종목, 조금 더 활발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방법. 그리고 또 이 종목이 괜찮다. 나는 꾸준히 들여다보기 좀 힘들고 장기 투자 좀 안정적인 종목이 좋다 하시면은 그대로 홀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이렇게 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반도체 확실히 좀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조조아리님 출첵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백서영님, 정나경님 상당히 좀 마음 따뜻해지면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이야기들 써주셨어요. 저희 방송으로 주식 시작하셨다고 덕분에 수익 냈다고 이렇게 해서 글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실행을 하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이래서 수익을 내시는 거지 사실 알려드린다고 다 수익 내면 주식 아무나 다 수익을 내잖아요. 근데 막상 주변에 보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만 수익 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수익 내는 사연들도 저희 들으면은 더욱더 힘내서 많은 정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콩맘님 보셨네요. 욕심 조금만 더 부려보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그 결정 응원합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좀 더 수익 내시고요. 이렇게 긴 투자하셨으니까 기분 좋게 마무리 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2-8200번입니다.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요. 나는 좀 게시판이라든지 컴퓨터 참여 좀 힘들다 하시면은 편하게 또 전화 상담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는 그래서 전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밝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기분 좋은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EM택입니다. 네, 얼마에 사셨어요? 46,700원입니다. 아,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입니다. 10%. 네. 이 종목은 어떻게 알고 접근하셨어요? 전자담배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자담배 관련주 한창 또 붐이 있긴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많이 떨어져서 추가 매수를 좀 할까 하는데 언제쯤 들어가면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네. 그럼 손절은 전혀 고려하고 계시지 않고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서 좀 나오고 싶으신 거죠? 네. 예. 혹시 뭐 원하는 목표 주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금이 뭐 기한이 한정적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목표는 매수가에서 한 1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추가 매수하면 좀 더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 금액에서 한 10% 정도 수익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식해서 목표 수익률 10%면은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수준인데 그 10%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전화 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2배 내자는 것도 아니고 3배 내자는 것도 아니고 10% 이렇게 또 눈높이를 잡고 합리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어렵습니다. 20%가량의 손실 구간에 놓여있는 EM택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가 고민이신 것 같아요. 해도 되나요, 팀장님? 그걸 제가 시청자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청자 혹시 계신가요? 네네. 혹시 추가 매수를 꼭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원금 회복만 되면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올라오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확실하게. 근데 이 EM택이 갖고 있는 사업성과 향후 좀 기대감을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바닥을 다지는 걸 봐야지만 좀 추가 매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2주나 한 달 안에 꺼낼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겠지만 내가 추가 매수했을 때 자금이 3개월 이상 묶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 자금으로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뭐 AI 소프트웨어나 로봇을 사는 게 조금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청자분께서 잘 알고 계세요. 기업 개요도 보면 이제 전자 부품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전자 담배가 대부분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 어떤 뭐 마우스나 뭐 음향 기기,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휴대폰 부품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법,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작년에 많이 깎였습니다.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적을 보면은 저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동향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뉴스를 보잖아요. 만약에 담배값이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전자담배가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면 어떤 건강 관련 뉴스나 우리 호주머니가 얇아지면은 전자담배든 그냥 담배든 흡연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자담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매출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뭐 흡연을 강요할 수는 없고 이 담배값이 올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담배값이 한 2, 3년 전에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애연가 친구들에 의하면은 이제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올해 말에 보통 세수 충당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주류세를 올리던가 이제 담배값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으로는 못 봤는데 담배값을 올해 올릴 수도 있다는 뉴스를 봤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고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을 때 수급 동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 EM택의 2대 주주가 안트로젠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 안트로젠이랑 EM택이랑 차트를 비교를 해보니까 같이 움직이진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트로젠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를 주름 잡고 있는 대장급 종목 중에 안트로젠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 여쭤봤던 게, 난 죽어도 나 손절을 못해요, 손 팀장님. 라고 하셨으면 제가 한 33,000원이나 3만원까지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추가 매수를 권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있는 종목들로 수익을 내시면서 해지를 해보시는 게 낫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절가 조금 너프하게 33,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4만원, 2차 목표가는 약 47,000원 잡고서 조금씩 꺼내시면서 꺼낸 자금으로 신규 매수하셔도 되시고, 여유 자금으로 신규 매수하시면서 수익 났을 때 EM택과 해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의견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똑같은 100만 원이더라도요, 이 손해보고 있는 자금 추가 매수하는 거하고, 사실 그것보다 더 빠른 종목 100만 원을 넣어서 수익 내는 거하고, 사실 전체적인 계좌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종목, 가능성 있는 종목에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머리로는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맞는데, 뭔가 심정적으로 내 계좌에 이 마이너스 부를 없애고 싶다라는 상당히 큰 의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 마음 아시죠?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니까 고민하실 때 한번 저희 영상 돌려보시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대안이 될 만한 종목군들 추천도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어떨까? 조금은 좀 열린 사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게시판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계속 올라오고요. 울랄라 제주님은 자주 보셨는데 채팅창은 매일 들어오신 게 아니라고, 예, 그런 분들 많으시죠. 매일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던 이분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LG 이노텍입니다. 라라님이 28만 원에 사셨대요. 비중이 10%고요. 애플 중국에서 덜 팔린다고 해서 간밤에 3% 밀렸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기침을 하니까 LG 이노텍은 몸살을 앓습니다. 오늘 거의 9%, 10%에 육박하는 급락이었고요. 장중 저점 마감이네요. 음봉 깁니다. 52주 신저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까지. LG 이노텍,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그런데 이 사이즈 큰 이 유력 종목이 이렇게 몇 년째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솟아날 길은 없는지. 손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쉽습니다. 시청자분께 어떻게 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좀 영악하게 살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아이폰을 씁니다. 아이폰을 쓰는데 최신 폰을 쓰지 않아요. 이게 혁신이 없어서 안 쓴다기보다 사실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건데,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애플의 혁신은 사실 아이폰 3GS, 아이폰 4에서 끊겼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이폰의 판매량은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제 오픈 AI도 AI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도 이제 AI GPT를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도 AI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애플이 살아나는 길은 이 MS랑 알파벳을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최근에만 3가지 뉴스를 갖다 줬는데, 이런 투자자분들이 애플을 바라보는 심정이 이 LG 그룹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애플이 이제 애플카를 접었죠. 그 애플카를 거의 10년, 15년을 끌고 왔었는데 디자인은 정말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애플카를 접었고 AI에다가 집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이 이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OLED를 독일 OLED 기업과 손을 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온기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하루 만에 2가지 뉴스가 터져버렸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에서 판매량이 줄었다는 거. 그 다음에 LG 이노텍 자체는 올해 시설 투자를 대폭 줄인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게 결정타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호재는 호들갑을 떨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악재는 정말 벼랑 끝까지 참았다가 결국 터뜨립니다. 그런 거는 정말 LG 이노텍 입장에서 정말 좀 심각하다.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LG 그룹주에 대해서 저는 사실 LG 그룹주는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 재무 가치만 봤을 때는 욕할 게 없어요.
업종퍼가 12.90이고 현재 퍼가 8.56이고 11개월 선행퍼가 7.49라는 거는 현재도 저평가를 갖고 있는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저평가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LG 이노텍의 실적을 보면은 2018년, 2019년에 잘했습니다. 근데 2023년에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훼손했죠. 근데 이런 전자기기, 전자부품주 중에서 긴축 우려를 반도체 업황 불식을 이겨낸 종목이 없어요. 후공정 패키징 말고. 근데 이런 게 기저효과 나온 다음에 2024년에 전망치를 봤을 때는 2023년보다 잘할 것 같으니까 바닥을 다진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바닥을 다졌어요. 그 다음에 이 애플발 수혜가 있었다고 하면 우상을 할 건데 정말 이건 우리 투자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애플이 뚫어야 될 길이고 LG 이노텍이 뚫어야 될 길입니다. 현재 LG 이노텍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정말 불확실한 것이 없지만 투자자분들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애플이 이렇게 주눅 들어버리면은 애플의 매출 비중이 큰 LG 이노텍은 더 세게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동을 보더라도 기관 매도세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일부 기대가 있었나 봐요. 외국인들은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시설 투자를 줄인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LG 이노텍을 한 3년 이상 보유할 거다. 3년 이상 보유할 거다라고 하시면 제가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3개월 이상 가져갈 생각이 없다. 그냥 기술적 반등 나오고 애플이 이대로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에서 약손실권을 줄이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18만 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0만 원, 2차 목표가는 23만 원 잡고서 제 뷰가 틀리기를 좀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렵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금 손실을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물론 뭐 3년 이상 보유를 하신다, 시간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은 이 종목 그대로 좀 들고 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다, 한 3개월 정도 짧게 봐오겠다 하시면은 18만 원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 그리고 20만 원, 23만 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반등의 목표치 잡아드렸습니다.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방법도 있고요. 시청자님 성향에 맞게 이 취사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10%시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90%가 이 10%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수익 내실 수 있어요.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라라님이 들고 계시는 LG 이노텍 한동안 좀 못 봤는데 이 종목이 그동안 많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IT 종목 하나 봤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세경하이테크 9,000원에 20%요. 세경하이테크면은 휴대폰 부품 쪽 이쪽이네요. 예,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시네요. 9,000원대 사셨으면은 한 2년 정도 되셨어요? 예. 시청자님, 이 종목 이제 거의 뭐 원금 회복이 됐네요. 근데 생전 안 올라오네요. 시청자님, 비중은 어떻게 되신다고요? 20%요. 20%. 혹시 사실은 9,000원에 사셨으면 반토막 이상 손실 날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추가 매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그때 종목이 초보 때라서 물린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네, 맞아요. 또 시장 어려울 때 같이 빠지니까 한 종목만 추가 매수하기도 뭐 그렇고 이 종목에 대한 확신도 좀 약하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바라시는 목표가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래 하도 오래 갖고 있어갖고 뭐 9,000원이라도 올라오면 지금은 빨리 팔고 싶어요. 빨리 팔고 싶다. 시청자님이 일단 바라시는 부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끊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예, 오래 들고 있더라도 그래도 세경 하이테크 정도면 참 다행입니다. 9,000원인데 8,500원까지는 왔습니다. 이제 정말 손 뻗으면 닿을 자리에 원금 회복이 있습니다. 원금 회복 깃발 꽂고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좀 오랜 기간 보유하셨는데 매수가 부분까지 다행히 잘 와서 다행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업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IT 기기의 디스플레이 및 기공물에 탑재되는 기능성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필름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카메라 모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매출처가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샤오미 등 중국 계열도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 저는 KH바텍이랑 세경하이테크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어려운 뭐 업황 굴곡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적과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잘 해왔지만 2022년 다소 훼손되는 실적, 하지만 2023년에 재작년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상당한 기업입니다.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매매도 한두 번 정도 해봤고요.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업종 퍼가 73.69인데 현재 퍼가 18.2이고 12개월 선행퍼가 10.49이기 때문에 현재도 저평가 매도가 상당한데 내년 실적 기준을 쓸 때는 저평가 매도가 더더욱 커진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긍정적이게 많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이 360억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352% 증가했다. 이런 뉴스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도 양호한 실적 성장세에 여전한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보인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순매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의 순매수 아래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이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8,15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9,400원, 2차 목표가는 1,800원 잡고서 보유기간 기셨으니까 안전하게 조금씩 꺼내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작년 말쯤에 무중 있던데 무중도 받으셨죠? 네, 안 받았어요. 아, 네. 일단은 저희가 가격 전략을 8,150원 손절 라인, 그리고 목표 주가 9,400원, 그리고 만원대 조금 넘으면 이렇게 2차적인 목표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고맙습니다. 가격 오면은 꼭 빠져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세경하이테크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습니다. 세경하이테크 휴대폰 쪽 IT가 반도체만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휴대폰 부품 섹터 이쪽 안간 종목도 많은데 신청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좀 두루두루 봤네요. 박유주님 그리고 언젠간 올라님도 종목 쭉 올려주고 계시고 끼와부기님께서도 종목 신청해 주셨어요. 끼와부기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세아메카닉스 신청해 주셨고요. 이분이 비중이 꽤 있으시네요. 25%, 사신 가격 5,680원. 손실이 꽤 큽니다. 언제 손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 종목, 보유한 지는 1년 정도 됐는데 손실이 좀 크네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장기 투자하셔서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의 사연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아메카닉스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팀장님 봐주세요. 네, 종목 자체 업이랑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은 문제가 크게 없는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딱 이름만 들었을 때는 로봇 관련 종목인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전기차 부품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실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뭐 서현이와 SL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실적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그래서 뭐 명신산업이나 이런 종목들과 좀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인데 내연기관과는 상관없이 전기차랑 좀 매출 비중이 큰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흑자를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는 큰 문제 없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투자분들께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도 간혹 나옵니다. 뭐 작년 말에도 캐파 확대 다각화로 중장기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로 친환경 자동차부터 첨단 IT 기기까지 수주가 예상된다. 근데 그 예상된 수주는 나오고 있어요. 예상대로 나오고 있고 실적도 찍히고 있는데 투자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약간 좀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매수를 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다가 뉴스가 안 나오네. 근데 유망한 대장주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비중이 크신데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이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제가 3,5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4,400원, 2차 목표가는 5,100원 잡고서 조금씩 나눠 매도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이 살아있나 확인하시고 수급이 안 살아있다라고 생각되면은 다른 종목으로 바꿔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되시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거래가 실리지 않아가지고 위도 아래도 꽉 막힌 답답한 시장에서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좀 실리는 시점에서 뭔가 좀 결정을 내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일단은 좀 손절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역시나 손실을 최대로 줄이는 방법을 이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크시니까 꼭 분할 매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끼와부기님의 세아 메카닉스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진단해 드렸습니다. 내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주를 슈퍼 위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선 관련해서는 좀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성장주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테슬라 관련 뉴스가 이틀 연속 많이 나왔고 그 영향으로 알버말이 좀 약세를 많이 받으면서 전고체랑 실리콘 음극재를 제외한 정통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이 악재가 또 하나 있었네요. 반독점 혐의로 애플이 2.7조 원 과징금을 맞으면서 과징금을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징금 액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3배가 나오니까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까봐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G그룹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조금 아쉽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이 강한 M&A를 필두로 한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샌드버드라는 이제 AI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이 오픈 AI랑 구글 바드의 대항마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양회가 아마 막 끝났을 거예요.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터넷과 AI를 결합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가 강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아닐까 그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PC가 발표가 됐죠. CPI가 발표가 됐고 PC가 발표가 됐는데 CPI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분들의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한 수치가 발표가 됐지만 PC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분들의 기대치를 만족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발언을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고금리를 조금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리스크,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좀 미국 선물 시장이 바닥을 잡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뉴욕 시장이 어떻게 될까 미리 예상을 하기보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확인하고 뉴욕 시장 어떻게 마감하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우리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을 수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매매 관점에다가 초전도체를 뺐는데 초전도체를 정말 매매 잘하시는 분이 한다면 초전도체 매매 가능하다. 그죠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스윙에서 단기로 옮겼습니다. 변동성이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은 변동성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양극재나 리튬 같은 경우는 스윙 관점으로 눌림목 공략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제가 서두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좀 비트코인 가격이 일간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강하게 밀렸는데 이 방송국 이동하면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 부분이니까 눌림목 공략 가능하다. 그 좀 말씀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만한 대장급 종목들은 매매 관점, 하지만 반도체 종목이나 원익처럼 이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좀 이제 눌림목 공략해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후장에 저PBR 관련 종목들 강세에 보이는 부분이고, AACR과 더불어서 의료 AI도 저가 매수 들어오는 부분이고, 수주 뉴스 많죠. 방위산업 섹터들 이 부분들도 유심히 보시면서 안전한 성공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인하고 대응 전략 세워보자 의견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내일장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손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말미에 영희님께서 처음 글 올립니다 하시면서 동진세미캠 영희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처음이라서 이런 분들 사연은 꼭 봐드리고 싶거든요. 내일 다시 한 번만 더 글 올려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신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뭔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전혀 갈피를 잡기가 힘드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쉬운 진단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봐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 종목, 팔아야 될 종목, 비중 늘릴 종목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니까요. 미리 신청해 주세요. 022128-3388번 방송 전후 언제든지 전화 받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은 금요일 오후 4시에 진단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